안녕하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산업부의 조영근 기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쌍용자동차의 인수전입니다. 이 쌍용차는 앞서서 이 에디슨 모터스로 인수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미 다수의 기업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이 경쟁이 뜨거워진 모양새입니다. 다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이 인수 참여자들의 자금력에 의문을 표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쌍용차 매각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쌍용자동차의 매각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원이 최근 쌍용자동차한테 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월 15일 안에 인수자를 찾아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 쌍용자동차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이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은 이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인수자를 정하고 이 본 입찰 공고를 다시 진행해서 입찰 공고에 들어온 곳이 없다면은 그 전에 인수 계약을 체결한 곳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본 계약에 입찰이 붙게 된다면 경쟁을 통해서 인수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쌍용자동차는 이 5원은 5월 초까지 제한경쟁 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조건부 인수계약서,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매각 공고를 진행해서 이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오는 6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렇게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은 7월 말 혹은 8월까지는 이 최종 회생계획안이 완성되기 때문에 법원에 10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 쌍용자동차 인수에 관심을 표한 곳이 많은데요. 이 쌍방울그룹, 그리고 KG그룹, 그리고 국내 사모펀드 등 이렇게 좀 많은 곳에서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은 자금력의 문제입니다. 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후에도 이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면은 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현재 알려진 인수자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쌍용차가 변제해야 할 채무는 약 8,34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인수 이후에 이 부채를 갚고 또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의 1조에서 2조 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한데, 이 인수 의향을 내비친 곳이 이럴 정도의 자금을 갖춘 곳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럼 한 곳 한 곳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 쌍방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특장차 업체인 광림을 앞세워서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광림은 이 쌍방울의 최대 주주인데 이 특장차와 크레인 부분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림의 최대 주주인 칼라스홀딩스는 이 광림을 인수한 뒤에 쌍방울, 남영비비안, 그리고 나노스, 그리고 IOK 등 이렇게 연이어 인수한 바 있는 곳인데요. 광림 측은 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도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1,2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전에서도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 쌍방울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좋지 못한 지금 경영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매출 총합이 이 4천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에만 보면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을 모두 내지 못하고 이제 손실을 봤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열사들이 모두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이 쌍용자동차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금 조달성이 가능하냐, 이렇게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제 KG그룹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KG그룹은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와 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인수전에 참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자금력 측면에서는 이 쌍방울그룹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G그룹은 국내 최초 비료회사인 경기화학을 모태로 한 회사로 이 밑에 동부제철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이 현재 이 KG스틸이죠. 그렇게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키워온 곳인데요. 이 KG케미칼과 이 KG스틸 이렇게 계열사로 여러 곳을 두고 있는데, 이 KG케미칼은 지난해 매출 4조 9천억 원, 영업이익 4,600억 원 이렇게 기록했고, KG스틸은 매출 3조 3,547억 원,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정도를 기록해서 뭐 쌍방울그룹 계열사들보다는 경영 상황이 어느 정도 좋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조 원대의 자금을 투입할 정도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이룰 만한, 이 쌍용자동차가 이런 시너지를 이룰 만한 곳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쌍용자동차는 완성차 업체인데 이 KG 스틸, KG 케미칼 이쪽 부분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룹 계열사 자금을 총동원해서 이 사활을 걸 정도로 인수에 뛰어들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인수한 이후에 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쌍용자동차가 인수전을 진행했을 때 에디슨 모터스가 제시한 인수 금액은 약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제 쌍방울그룹, KG그룹 그리고 이 사모펀드 간 이번 인수전에서도 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가량이면 인수가 가능하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인수한 이후겠죠. 인수한 이후에 쌍용자동차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 뭐 인수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5년간 이어진 적자를 좀 탈출해야 되고 또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회사 운영 비용과 또 신차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조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자금을 이렇게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좀 현재 인수를 희망가는 곳에 자금력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금력이 좀 부족한 곳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 부지를 이제 좀 노리고서 인수전에 뛰어든 거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 부지는 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약 7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제 주변 실거래가를 좀 고려하고 좀 여기가 용도 변경 등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1조 원 넘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해서 청산을 했을 경우에 이 평택 공장 부지만 팔아도 인수 금액을 회수하고도 수익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서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제밥이죠. 평택 공장 부지를 팔 목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 매각한 이후에 이 자금을 다시 투입해서 이 공장을 새로 짓고 이 증설하고 뭐 이 전기차 생산 라인을 늘리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쌍용차도 이제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고 신차들도 이제 더 많이 출시를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평택 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 좀 힘든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자동차 공장 라인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라인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쪽에서부터 쭉 공정에 따라서 이어져 오면서 차량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좀 협소한 부지에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상 이 Z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일자가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공정이 끝나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동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좀 완성차 업체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거를 좀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을 좀 다시 지어야 하고, 또 전기차를 또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또 공장 그 설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쌍용자동차는 이 출시가 좀 불확실했던 J100의 이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고, 또 중국 전기차 회사 BYD하고 전기차 SUV 또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부지를 매각해서 얻은 자금을 다시 투입해서 경영 장상화를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익을 목적으로 한 곳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영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인수한 이후에 아마 쌍용자동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망해야지만 청산을 통해서 땅을 팔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의 인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수자의 자금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곳이 이게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쌍용자동차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은 많은 이제 고용된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이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 쌍용자동차의 직접 고용 인원은 약 5천 명이고 이 협력업체 고용 인원까지 합치면 약 한 16만 명에 달하니까 이 기업의 존폐 여부가 이 많은 일자리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 정지 중인데 쌍용자동차의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해서 거래 재개가 돼야 이 자금을 다시 뭐 주주로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매매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투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않을 곳에 인수가 된다면은 이 상장 폐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 쌍용자동차가 이번 매각 절차를 통해서 적절한 곳에 좀 이게 인수가 된다면은 기업 회생과 함께 이 일자리를 좀 지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공장 부지라는 자산에만 좀 집중한 곳에 인수가 된다면은 경영 정상화는 물 건너가고 좀 회생마저도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인수전을 놓고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 기업이 이제 쌍용차와 동행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밥에 관심을 둔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쌍용차 인수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